우주에서 가장 투명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기장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전기장을 계산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균일한 전압밀도 로제로를 갖는 반경 A인 9를 가정을 하고 바로 이 조건 내에서 전기장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림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먼저 반경 A인 9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냐면 검은 색깔 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경을 A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게 9예요. 이렇게 원반이 아니에요. 9예요. 9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전압밀도 로 제로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여기에다가 이렇게 로 제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9는 반경이 A이고 여기에는 전압밀도가 로 제로만큼 이렇게 있는 9다. 바로 이 9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붉은 색깔 원, 이거는 뭘까요? 붉은 색깔 원은? 그렇죠? 여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전압분포 자체가 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대칭적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법칙을 써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전압분포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하려면 항상 무엇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가우스 면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가우시안 서페이스라고 써있는 붉은 색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기준면이에요. 이 기준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기준면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기호 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반경 A인 9가 있고, 그렇죠? 반경 A인 9가 있고 거기에 밀도는 로 제로고, 그랬을 때 우리는 9보다 더 바깥 공간에서, 이만큼 바깥 공간에서 전기장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식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전기장을 결정할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스스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꼭 의미를 부여해 놓고 풀어야 돼요. 그게 과학인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산수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여기에 있는 조건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일단 등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Q인이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안쪽에 있는 총전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총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가우스면 안쪽에 여기에 있는 9가 만드는 총전하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입실론 제로가 있어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유전율을 뜻하는 거예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분극되기 좋은 정도를 뜻하는 건데, 여기가 전기가 분극이 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전하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가 전하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전하를 더 많이 충전할 수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유전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그렇죠?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은 선속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여기가 선속을 뜻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기호가 보면은 전기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DS가 있고, 요게 전기장도 벡터, DS도 벡터라고 표현이 돼 있고, 점곱이 있고, 그리고 적분기호가 있고, 적분기호에 원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 보면은 DS라고 하는 거에서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S는 이 구의 전체 표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을 여기에는 S로 쓴 거예요. 그러면 DS라고 하는 건 뭐냐면 DS는 전체 면적을 잘게 자른 거예요. 조그맣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조그만 위에 있는 사각형, 여기가 DS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잘게 자르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걸 의미를 부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미소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벡터가 붙어 있어요.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검은 색깔로 화살표를 뜻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떤 미소 면적의 유일한 벡터, 미소 면적의 유일한 벡터는 면적의 유일한 벡터가 되려면 그 면적하고 이렇게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검은 색깔 화살표로 그려주고
벡터로 그려주고 그걸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미소 면적 벡터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뜻인 거냐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벡터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소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기장이 있어요. 전기장은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전하 밀도가 이만큼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전하 밀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바깥 공간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붉은 색깔로 표시된 전기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지금 전기장과 미소 면적 벡터, 그러니까 붉은 색깔 화살표, 여기 붉은 색깔 벡터는 전기장을 뜻하는 거고 검은 색깔 벡터는 미소 면적 벡터를 뜻하는 건데 둘은 지금 방향이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식에 보면은 여기에 점곱이 있어요. 그렇죠? 점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 방향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점곱을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적분기호가 있어요. 적분은 전체를 다 더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원이 감싸져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 표면을 폐곡면 알죠? 어디 빠진 데 없이 폐곡면으로 전체 면을 다 감싸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전기장과 면적의 굽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만큼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속 또는 다발 또는 여기를 유량이라고도 해요. 유량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그냥 일렉트릭 플러스 또는 여기를 선속이라고 하는 선속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부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결과적으로 보면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입실론 제로만큼 이렇게 비례값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우스 법칙도 이해를 했고 문제도 이해를 했고 여기 그림과 비교를 해서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목적대로 전기장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기장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저는 여기 가우스 법칙을 바로 여기 있는 그림에다 적용을 시킬 건데 먼저 여기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 오른쪽 텀 여기를 먼저 첫 번째로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만큼 선속 부분을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1번에서 구한 값과 2번에서 구한 값을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틀림없이 전기장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처럼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여기를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오른쪽 텀에 있는 바로 이만큼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유전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안쪽에 있는 총 전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기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분해해서 써보면은 지금 저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기장을 이제 좀 지나면 숙달돼서 계산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전기장을 그냥 수식을 빠지는 거 없이 하나하나 다 쓰면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한두 번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금방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있고 그리고 분의 1이 있고 Q인을 옆으로 이렇게 쓰고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썼을 때 이쪽 부분은 상수예요. 상수니까 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1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전하는 지금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에 분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최적을 뜻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전하 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틀림없이 최적 전하 밀도가 있고 그리고 적분 요소는 DV로 쓸게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다 더해주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로 제로로 줬는데 여기는 전하 밀도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이니까 그냥 밖으로 빼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 제로를 이 위에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최적 적분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틀림없이 최적이니까 인테그랄이 이렇게 3번 들어갈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우리가
좌표계를 다룰 때 직각좌표, 원통좌표, 구좌표를 다룰 때 구좌표계의 최종 요소가 어떤 형태였었냐면 여기다 제가 직접 쓰면은 R제곱에 여기가 사인 세타에 여기가 dr, d 세타, d 파이 꼴로 여기가 세타예요. 세타, d 세타 그리고 d 파이 꼴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안다고 보고 이거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보드마커를 바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구간을 정해줘야 돼요. 구간을 정해줘야 돼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뒷부분부터 하면은 여기 파이가 있어요. 파이가 이렇게 있을 때 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구를 생각을 해봐요. 구라고 하는 자체는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파이가 뜻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어떤 0이라고 하는 기준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도가 나와요? 여기가 2파이가 나오는 거죠. 360도.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세타가 있어요.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0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까지 180도만큼 이렇게 구간을 갖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0부터 180도니까 파이까지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는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 R은 틀림없이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얼마만큼 구간을 가져야 돼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큼 구간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나서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아두면은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붉은 색깔로 밑줄을 긋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에 d 세타, d 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각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저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봤듯이 여기에 이렇게 사인 세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d 세타 그리고 d 파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기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놓냐면 여기를 d 오메가로 이렇게 놔요. 놓고 나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입체각이라고 해요. 입체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에 보면은 세타가 있고 파이가 있고 적분 요소가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d 오메가를 적분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이중적분 형태가 될 테고 이쪽은 사인 세타가 될 테고 이쪽은 d 세타 그리고 여기는 d 파이 꼴을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구간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구간을 가졌고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0부터 파이까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적분하면 되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하나씩 나눠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0부터 파이까지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게 사인 세타, d 세타가 있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 d 세타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파이에 대한 거는 어떤 값을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이 있고 이 파이까지 구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d 파이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먼저 이쪽은 쉽네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나와요? 이쪽을 계산하면은 여기는 2파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파이다라고 값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인 세타 쪽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 적분이죠.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구간을 써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없애고 플러스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0부터 파이를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를 지웠기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파이부터 0까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파이부터 0까지로 이렇게 바꿀게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코사인 세타 값은 여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쉬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파이부터 0까지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동해 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0이에요. 0일 때 값은 얼마예요? 플러스 1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그리고 여기는 값이 얼마예요? 여기는 2파인 거죠. 90도 2파일 때는 0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파이예요. 파일 때는 값이 얼마예요? 파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은 이 두 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1 빼기 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값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2파이 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2로 바뀌네? 그럼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는 결과값이 4파이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세타와 파이가 되는 파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쪽을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그거는 기호로 이렇게 d 오메가를 쓸 거고, 이거를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4파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돼요. 여기를 꼭 한번은 풀어봐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꼭 한 번은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꼭 한번 지금처럼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입체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방금 말했던 이만큼 부분 세타에 관계되는 거는 여기는 우리가 입체각으로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은 4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여기 색깔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검은 색깔을 써줄게요. 여기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4파이니까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입실론 재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4파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어떤 값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로 제로라고 하는 전하 밀도가 있어요. 전하 밀도가 있고, 이제 남는 항은 뭐밖에 없냐면 여기 r 스퀘어가 있고 dr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보고 구간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0부터 도대체 얼마까지 어디까지라고 값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전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은 무엇이 만들어요? 전하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하는 지금 어디까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전하는 0부터 R까지 분포를 할까요? 아니면 0부터 A까지 분포를 하고 있을까요? 전하는 틀림없이 0부터 A까지 9의 외곽까지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0부터, 여기를 붉은 색깔로 써줄게요. 0부터 A까지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 값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 값을 계산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네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계산을 하면은, 지금도 그냥 하나하나 다 쓸까요? 여기가 로 제로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가 3분의 1 A의 3승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구간을 끊어줄게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로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보기 좋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3분의 4 파이 A 3승이 있죠? 그거를 한쪽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루 제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분의 4 파이 A의 3승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왜 썼냐면, 이만큼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값을 뜻해요? 여기는 9의 최적을 뜻하는 거죠. 3분의 4 파이 r 제곱, 3분의 4 파이 r의 3승 9의 최적이에요. 최적.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적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지금 분포하는 거는 그 최적 안에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식을 이름을 붙여서 여기를 1번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오른쪽 항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선속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죠. 선속은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검은 색깔 펜을 써서 풀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떤 꼴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전기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점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미소 면적 벡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호를 우리가 선속이라고 쓸 때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파이에다가 2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를 또 하나 이렇게 기호를 쓰기도 해요. 이건 뭐?
푸사이라고 읽어요. 푸사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어쨌든지 간에 기호를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쓰던지 간에 여기는 플럭스라고 하는 선속을 뜻하는 거예요. 선속.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플러스예요. 전기 선속이에요. 전기 선속. 전기 선속을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써요. 이만큼을 한 번에 표현할 때, 기호로 처리를 할 때.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풀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등호를 이렇게 써주고 나서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전기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써야 되는데 전기장이 지금 벡터의 형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 크기예요. 크기.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방향성분을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방향성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붉은 색깔 여기가 이렇게 전기장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방향? 여기 가우스면을 잡은 여기 지름 방향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방향은 단위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일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A에 R 써놓고 나서 벡터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크기와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전기장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점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곱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DS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DS라고 하는 이렇게 크기에다가 그리고 똑같이 방향을 이렇게 붙이면 돼요. 방향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지금 보면은 전기장과 미소면적 벡터의 방향은 서로 같아요. 같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도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부여를 해서 방향을 고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면을 다 폐곡면으로 다 감싸라라고 하는 적분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폐곡면으로 이렇게 다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게 보여요? 어떤 게 직관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의미를 다시 여기를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방향,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향,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점곱이 있어요. 점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같은 거에 점곱은 여기는 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A 벡터, B 벡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 잠깐 참고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잠깐 수학적으로 놓으라면 A 벡터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방향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가 되면은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코사인 0도는 값이 1인 거죠. 값이 1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얘도 크기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1인 거고 얘도 크기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1이에요. 그러니까 1이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전체를 계산한 값 자체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넘어가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스칼라량만 계산할 수 있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저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도 지금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여기 인테그랄 밖으로 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남는 거는 ds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ds로 써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1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만큼은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면이에요. 면인데 어떤 면이냐면 여기는 표면이 되는 거예요. 표면. 어떤 거에 표면이 되는 거냐면 구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구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선속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이렇게 잡아놨을 때 거기로 뚫고 나오는 전기장과 사이의 곱이기 때문에 선속의 개념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을 뚫고 나오는 전기장 사이의 곱이 선속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구의 표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면으로 잡아 있는 그 공간을 뚫고 나오는 전기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의 표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적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그냥 아래쪽으로 쓸게요. 그럼 여기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고 표면이기 때문에 이중적분 형태를 갖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의 표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좌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여기가 R 제곱에 여기에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가 D 세타, D 파이 꼴로 여기가 구의 표면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구간은 아까 정했던 거하고 똑같겠죠? 어떻게 구간을 정할 수가 있냐면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0부터 2파이까지 되고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까지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은 지금 뭘 뜻해요? 이만큼은 여기가 여기 R은 빼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만큼은 뭐를 뜻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붉은 색깔로 표현한 각도 부분 여기는 뭘 뜻해요? 여기에서 구했을 때 여기는 입체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여기는 입체각을 이렇게 뜻하고 이제 저쪽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4파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로로 안쪽에 있는 이만큼 값을 써줄게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4파이가 나오고 R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4파이 R제곱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이 최적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4파이 R제곱 여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구의 표면적 구의 표면적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렇죠? 구의 표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4파이 R제곱 바로 그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2번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제 1번, 2번을 구했어요. 그러면 3번 어떻게 하면 돼요?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번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표식 1번하고 여기 방금 구한 요거를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전기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장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4파이는 서로 약분되죠. 그렇죠? 4파이는 서로 약분되고 나머지 값을 여기다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3 입실론 제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요게 루 제로가 이렇게 남네요. 그리고 4파이는 약분됐고 그리고 이쪽에 R 제곱이 있고 저쪽에 A의 3승꼴이 있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전기장의 세기예요.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써도 되고 말을 여기를 전개 강도라고도 해요. 전개 강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개 한자로 써서 전기장을 전개라고 해요. 그리고 세기를 강도라고 하기 때문에 전개 강도라고 해요. 저는 앞으로 그냥 전기장의 세기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전기장 여기에서 구할 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전기장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장은 스칼라량일까요? 벡터량일까요?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두 번째 이렇게 전기장으로 쓰고 싶으면 일렉트릭 필드로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은 크기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를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단위 벡터는 아까 여기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름 방향이다 라고 해서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여기를 전기장으로 쓴 거예요. 전기장은 일렉트릭 필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는 이 필드라고 불러요. 이 필드, 앞으로 제가 이 필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서로 어떤 관계가 하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 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장을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D필드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필드와 E필드 사이에는 여기를 D필드를 이렇게 쓰고 이쪽에 E필드가 있어요. 근데 D필드와 E필드 사이에는 이게 유전율과 이렇게 관계가 돼요. 유전율과. 그래서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D필드를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쪽에서 그러면 입실론 제로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D필드로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는 3분의 이렇게 루 제로에 여기가 R제곱에 A의 3승꼴로 써주고 여기에다가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어있는 값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D필드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은 여기를 변위장이라고 해요. 변위장. 그래서 여기를 디스플레이먼트
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앞으로 D필드 이렇게 부를게요. 또는 여기를 일렉트릭 디스플레이먼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는 여기를 대체 변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이름으로 어떤 걸 부를 수가 있냐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기를 전속 밀도라고도 불러요. 전속 밀도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전속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속, 전기 선속. 그러니까 일렉트릭 여기가 플럭스, 밀도니까 덴시티 이렇게 해서 전속 밀도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앞으로 여기를 변이장 또는 D필드 그리고 이쪽 전기장을 E필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D필드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우스 법칙은 그러니까 전기장의 형태로 쓰면은 다음과 같은 요 형태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D필드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전율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고 공간이 약간 이렇게 내려줄게요. 이거 같은 거예요. 전기장 입장으로 가우스 법칙을 쓴 거, D필드 입장으로 가우스 법칙을 쓴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유전율만 요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관계 때문에 이쪽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는 여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심화학습 과정이 남았어요. 어떤 심화학습 과정이 남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하나를 구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이렇게 가우스면이 9의 반지름보다 클 때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한번 해봐요. 여기다 그냥 심화학습이라고 쓸게요. 심화학습은 별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어떤 거냐면 9의 반지름보다 가우스면을 작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전기장을 구해도 되고 서로 똑같아요. 또는 여기를 D필드를 이렇게 구해도 되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꼭 스스로 한번들 계산들을 해보세요. 여기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금방 잘 이해를 하고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